45년에 걸친 치밀한 살인이었다. 같이 기저귀를 찾는 등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분 과학입니다. 침팬지를 사람의 아이와 함께 키운다. 네,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은 1927년 미국의 심리학자 윈스럽 켈러그라는 사람이 행한 실험인데요. 아이가 성장할 때 과연 어떤 부분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던 거죠. 즉, 환경이 먼저인지 아니면 유전적 요인이 먼저인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시작은 1927년 윈슬럽 박사가 한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기사에는 늑대가 사는 동굴에서 2명의 소녀가 발견되었고, 그 소녀들은 늑대처럼 4발로 걷거나 먹고 마시는 등 마치 늑대처럼 행동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기록에는 이들이 구조된 뒤에도 말도 못하고 밤마다 늑대처럼 울거나 주위의 동물을 잡아먹는 등 인간으로서의 교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접한 박사는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아이가 자란 환경적 요인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과 다르게 사람의 아이를 실제로 야생에 방치해서 키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신 어린 침팬지를 어린 아이와 함께 키우면서 그들을 관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931년 채 1년도 안 된 아기 침팬지가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집으로 입양이 됩니다. 아이는 이 연구의 주인공 윈슬럽의 아들 도널드 켈러그였고요. 아기 침팬지 이름은 구아였습니다. 4년 후 박사는 자신의 아이인 도널드와 구아라는 침팬지를 비교하면서 실험을 시작하는데요. 관찰하는 동안 도널드와 구아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수저를 이용하여 같은 음식을 먹거나 변기 사용법도 알려주고 같이 기저귀를 찾는 등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동안 박사는 아이와 침팬지의 모든 것을 관찰하며 매일매일 키와 몸무게까지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이 관찰에서 윈슬럽 박사는 의외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즉, 똑같은 환경에서 인간의 아이보다 어린 침팬지가 더 빠르게 특정 상황에 적응했고, 대소변도 침팬지가 먼저 가렸으며 용소를 구해야 할 타이밍에 먼저 입맞춤을 청하거나 하는 등 여러 면에서 도널드보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날 무렵에는 도널드가 아는 단어의 수가 겨우 3개 정도인 반면에 침팬지 구아는 어휘 약 100여 개를 구별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반면 도널드는 모든 면에서 침팬지에 뒤졌지만 침팬지의 소리를 흉내낸다거나 침팬지가 놀고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응용하는 등 모방의 면에서는 침팬지보다 훨씬 나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은 실험 9개월 만에 중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추측하건대 자신의 아이 도널드가 침팬지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실험은 세간에 큰 관심을 끌었고 비판 또한 상당히 많았는데요. 어찌되었건 심리학자 윈슬럽 박사의 다소 무모할 정도의 고집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의 후학들이 연구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 논문은 유인원과 어린이라는 논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후에 도널드하고 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아는 실험이 끝난 뒤에 유인원 우리로 돌려보내졌고요. 이곳에서 진짜 엄마와 살게 됐지만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널드는 금방 정상적으로 회복돼서요, 하버드 의대에서 정신과 의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모가 세상을 뜬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세간에는 그의 자살이 어릴 적 아버지의 다소 광적인 실험 때문일 거라고 분석하는 부류도 있고요. 반대로 냉철한 그의 집안 환경 때문에 온 단순 우울증 때문일 거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의 아들 제프는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년에 걸친 치밀한 살인이었다. 자, 여러분은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